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5G 시스템 아키텍처 기술 문서 있잖아요. ETSI TS123501 그거 핵심 내용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네. 그 문서요? 네. 이게 5G가 뭐 점점 중요해지는데 실제로 속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설계도를 같이 들여다보는 거죠. 좀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진짜 5G 네트워크의 그 청사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잡한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 뭐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이야기해보죠. 좋습니다. 그 문서 보다 보면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라는 말이 계속 나오던데요. 아, 네네. SBA. 이게 뭐 이전 세대랑 5G를 다르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들었어요. 뭐랄까, 레고 블록처럼 기능별로 딱딱 나눠서 조립하는 방식이라고요? 네, 딱 맞는 비유입니다. 그 SBA는요, 5G 코어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그 독립적인 네트워크 기능, NF라고 부르는데 이걸로 이렇게 분해해 놓은 구조예요. 아, NF요? 네. 예를 들면 접속이나 이동성 관리는 AMF라는 애가 하고 또 데이터 세션 관리는 SMF, 실제 사용자 데이터 처리는 UPF가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아하, 담당자가 다 있군요. 그렇죠. 이 NF들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 뭐 문서에는 N1, N2, N11 이런 식으로 막 써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고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통로군요. 네, 이런 모듈식 접근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유연성하고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특정 서비스나 뭐 고객 요구에 맞춰서 기능을 조합하거나 바꾸기가 훨씬 쉬워진 거죠. 아, 예전보다 훨씬 빨리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맞춤형 서비스를 훨씬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기능별로 딱 담당자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서로 부르는 시스템이라? 그러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쓸 때요, 뭐 영상통화하거나 웹서핑할 때 이 구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PDU 세션하고 QoS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네. 그 여러분 기기가 인터넷 같은 데이터 네트워크, DNN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연결될 때 PDU 세션이라는 논리적인 연결 통로가 먼저 만들어져요. 통로요? 아, 데이터 고속도로 같은 거군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 종류에 따라 서비스 품질, 즉 QoS를 다르게 관리한다는 점이에요. 아, QoS. 서비스 품질이요? 네, 예를 들어 영상 통화는 실시간성이 중요하잖아요. 끊기면 안 되니까. 근데 웹서핑은 약간 지연돼도 괜찮고 이런 걸 구분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데이터마다 중요도를 다르게 매기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 문서에 나오는 OQI, 이게 5G QoS 식별자인데 이런 표준 코드를 쓰거나 아니면 패킷 지연 예산, PDB라고 해서 구체적인 성능 목표치를 사용합니다. 와, 되게 세분화되어 있네요. 데이터 종류별로 급행, 일반 차선 나눠주는 것처럼요. 네, 딱 그런 느낌이죠. 특히 그 반사형 QS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어요. 반사형 QS요? 네, 기기가 데이터를 받을 때 적용된 QoS 규칙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 데이터는 급행으로 처리됐네. 이걸 학습해요. 네. 그래서 자기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네트워크가 막 일일이 지시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나도 이거 급행으로 보내야지 하고 딱지를 붙여 보내는 거예요. 오, 똑똑한데요? 네트워크 부담이 줄겠네요. 그렇죠. 네트워크 자원도 절약하고 반응 속도도 높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허허. SBA가 네트워크 내부의 유연성을 위한 거라면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건 그 유연성을 써서 아예 성격이 다른 네트워크 여러 개를 하나의 물리적인 망안에 만드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뭐 고속도로에 KTX 전용선, 버스 전용차로, 일반 차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의 그 물리적인 5G 인프라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서비스 요구 사항에 딱 맞춘 여러 개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 이걸 슬라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드는 기술이죠. 아, 슬라이스. 조각이군요. 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통신을 위해서는 초저지연 슬라이스가 필요할 거고 또 수많은 IoT 센서를 연결하려면 저전력 대규모 접속 슬라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용도가 다르니까. 네. 그리고 고화질 영상 스트리밍을 위해서는 초광대역 슬라이스. 이런 걸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강력한데요? 네. 문서에 나오는 NSSA라는 정보로 기기가 자기한테 맞는 슬라이스를 찾고요. NSSF라는 네트워크 기능이 이 선택 과정을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5G가 다양한 산업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 중 하나예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이렇게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사용자 관리나 보안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개인정보나 데이터 보안도 엄청 중요할 텐데요. 아, 물론이죠. 그 사용자 식별을 위해서는 여러 식별자를 써요. 예를 들어서 USUPI라는 게 있는데 이건 가입자 고유 정보고요. USUPI요? 네.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 통신 중에는 임시로 사용하는 GUTI라는 식별자도 있습니다. 아, 임시 아이디 같은 거군요. 그렇죠. 보안 측면에서는 그 PDU 세션별로 사용자 데이터의 무결성, 그러니까 데이터가 변조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랑 기밀성, 암호화죠. 이 보호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세션마다 다르게 적용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민감한 정보가 오가는 슬라이스는 더 강력한 보안을 적용하고 뭐 이런 식이죠. 그 외에도 기존 4G, EPS망하고 어떻게 연동하는지, 또 다른 나라 가서 5G 쓸 때 로밍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뭐 재난 같은 위급 상황에서 긴급 통화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같은 아주 필수적인 기능들도 상세하게 다 정의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 꼼꼼하게 다 정의되어 있네요. 정리해보면 5G는 서비스 기반 아키텍처, SBA로 레고 블록처럼 유연하게 기능을 조합하고 PDU 세션과 QoS로 데이터 경로랑 품질을 관리하고 또 네트워크 슬라이싱으로 특정 목적에 맞는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진짜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사실 이 방대한 기술 사양의 아주 핵심적인 골격일 뿐이에요. 하지만 이런 모듈화되고 유연한 구조가 바로 5G가 가져올 그 혁신적인 서비스들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죠.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잘게 쪼개지고 복잡해진 수많은 네트워크 기능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율하고 또 자동화해서 끊김없고 안정적인 고품질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아, 그렇죠. 관리가 엄청 중요하겠네요. 네, 이게 앞으로 5G 기술이 더 진화하고 성숙해 나가면서 계속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이자 뭐 도전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